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단어들을 공부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그 단어들을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팟캐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 또 역시나 굉장히 흥미롭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기다려 오신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오늘 단어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두 파트로서 제가 이번 팟캐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어를 외울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단어를 외울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항들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단어를 암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단어들을 외울 수 있는지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지는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언어든지 간에 사실은 그 어떤 제일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단어들이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라는 거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읽기가 됐든 듣기가 됐든 쓰기 말하기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가 단어를 모르면 문법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실 뭔가를 읽고 말하고 쓰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워낙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 그리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언어든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어를 외워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냐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요,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단어를 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스펠링 외우고 그리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외우면 되는 거지, 이게 단어 공부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가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말하자면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단어인데 사실은 내가 이 단어를 잘 몰랐고, 그래서 뭔가 내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사전을 펴서 이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특히나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이 단어 아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 때문에 문제가 틀렸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상당히 좀 짜증스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무엇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단어를 외워야 되냐?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데 영어에는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제가 예전에 원어민들한테 이제 우리말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말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은 그 말 끝의 변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말하자면 먹었다, 먹었니, 먹었을걸, 먹었냐? 이제 요런 변화가 너무 다양하고 그 뉘앙스를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제 그 친구가 우리말 어려워. 그래서 그래, 어렵긴 한데 왜, 뭐 때문에 어려운데?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단어가 너무 어렵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 그 뜻이 너무 여러 가지라는 거죠. 말하자면 work, 우리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일이라는 거 이제 숫자 하나, 숫자 1을 나타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월, 일 할 때, 일요일, 아니면 31일 할 때 그 일, day란 뜻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일도 있고, 하나의 단어가 너무나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서 내가 단어 공부하는 게 어려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 있죠, 말. 그것도 너무 헷갈린데요. 이제 하는 말이 있고 타는 말, 그 동물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너네는 안 헷갈리고 쓰니?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왜 우리는 안 헷갈릴까? 이제 막 저도 궁금해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 일, 말, 이 그렇듯 영어의 대부분의 단어들은요. 하나만의 뜻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뜻들을 최소한 훑어봐 주기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져요. 나는 이 단어를 하나의 뜻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뭐 말하자면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으로만 저는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 뭐 시험 지문이 됐든 원서가 됐든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됐을 때, 그때 제가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으로만 이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문장의 이해도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차라리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그 뜻이 아닌가라고 의심이라도 해서 뭐 사전을 찾아보고 이러면 괜찮은데, 단순히 그냥 이 단어는 이 뜻밖에 없어라고 되게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버리면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 단어 내가 아는데, 이 단어 이 뜻인데 왜 문맥이 좀 이상하지? 이런 함정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사실 독해가 굉장히 재미없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냥 영어 공부 포기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꼭 이거 너무 중요한 거여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단어를 외울 때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을 최소한서도 한번 훑어는 봐주세요. 외우는 어떤 그런 초점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뜻 하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더라도 얘가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한 번쯤은 봐줘야 나중에 이 단어가 내가 초점을 맞춰서 외웠던 그 뜻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쓰이더라도 그래 예전에 얘가 좀 다른 뜻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라도 해서 사전을 찾아서 제대로 독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기가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단어를 외울 때 뜻이 여러 가지니까 뜻만 뭐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뜻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그 단어의 품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품사라는 것은 결국 이 단어의 어떤 그런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얘가 물건을 가리킬 때 뭐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지 그러면 이제 명사가 되는 거고요.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지 그러면 이제 동사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영어 단어들은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많은 영어 단어들은요. 하나의 품사로만 또 쓰이지를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face예요. face라는 거 그냥 명사로만 보자면 얼굴이란 뜻으로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face라는 게 이제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뭔가를 이렇게 마주하다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된단 말이죠. 첫 번째로는 face가 동사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걸 몰라버리면 실제로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인 그런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뜻으로서 그 문장을 해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뜻 자체를 모르는 걸 넘어서 뜻 자체를 모르는 것도 뜻 자체를 모르는 건데 그냥 얘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버리면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쓰였어요. 어떤 특정한 문장에서. 그럼 우리는 동사도 못 찾는 거예요. 동사도 못 찾아요. face가 동사일 거라고 우리는 의심을 하질 않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야 이 문장은 동사가 없네? 이런 식으로 독해가 그냥 전혀 실마리를 풀 수 없을 만큼 꼬여버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hand도 그래요. 그냥 이제 명사면은 손, 동사로 쓰이면은 건네주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명사 동사 되는 게 있냐 하면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hard 같은 단어가 또 대표적입니다. 얘가 hard 형용사로 쓰일 때는 뭔가 딱딱한 또는 뭐 이제 어려운 이런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형용사로 쓰일 때도 그 뜻이 두 개죠. 뭔가 이렇게 딱딱한이란 뜻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뭐 이렇게 시험이 어렵다든지 어려운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형용사로 쓰이는 그 품사만을 놓고 봤을 때도 뜻이 이제 이미 갈리는데 근데 얘가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사로 쓰이면 또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사로 쓰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라는 뜻이 돼요. 또는 뭐 이렇게 뭐 세게 공을 세게 던졌다 뭐 약간 요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자, hard라는 말하자면 하나의 단어인데 두 개의 품사로 쓰일 수 있고 그 두 개 품사도 보면은 각각 또 두 개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hard라는 단어를 보고서는 그 각각의 두 개 품사의 두 개 뜻들 총 네 개의 뜻을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이걸 보고서는 내가 이 단어를 정말 다 안다. 내가 이거 아는 단어야 라고 우리가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는 그냥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라고만 외워서는 안 되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별나게 이 단어는 이 뜻밖에 없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뜻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초점을 맞춰서 외워주는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뜻들을 한 번 정도 이제 사전에서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뜻만이 아니라 품사까지 봐서 얘가 이런 품사로 쓸 때 이런 뜻이네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나 나중에 또 독해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느끼실 텐데 제대로 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단어의 품사를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얘가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꾸며주는 말인지 같은 것들을 다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품사를 제가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어들을 공부한다고 봤을 때요, 그 우선순위가 좀 나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제 단어를 공부할 때는 동사를 먼저 공부하세요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품사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명사, 동사 있고 뭐 형용사, 부사 있고, 사실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 있는데 얘네들은 워낙 수가 좀 적어서, 그쵸? 전치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미묘한 뉘앙스 같은 거 이제 알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워낙 좀 수가 적은 편이니까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당을 비교했을 땐, 그래서 걔네들은 조금 이제 예외를 한다고 봤을 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동사가 됩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동사는요, 자 모르면 그냥 그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요, 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수준급의 어떤 그런 독해 실력이 쌓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명사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명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 명사는 요렇다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좀 추측하면서 읽는 게 가능해져요. 실제로 토플 지문 같은 거 제가 뭐 이제 가르치고 그럴 때 보면 명사 같은 건요, 이제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만큼 독해 실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지만서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명사 같은 건요, 조금 어려운 명사, 중요한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그냥 이게 뭐 이런 건가 봐, 우리나라 말로 얘가 딱 이런 뜻이야라는 거 몰라도 그냥 이런 건가 봐 좀 설명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그려진다는 거죠. 형용사, 부사는 사실 또 꾸며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또 꾸며주는 말은 좀 이렇게 제외하고 읽어도 큰 맥락 이해하는데 또 그렇게까지 뭐 문제되는 경우들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당연히 다 읽고 다 이해를 해야 언제나 제대로 된 독해를 할 수 있겠지만서도,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그런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 동사는 몰라버리면요, 그 문장 자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동사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동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동사가 결국은 사실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뭐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결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주어가 동사 한다는 거잖아요. 동사를 몰라버리면 주어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래버리면 이게 그냥 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동사 같은 경우는요, 자, 문장의 동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동명사, 이제 동사를 가지고 명사로 만든 게 바로 이 동명사죠. 동명사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투부정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투부정사는 뭐예요? 투부정사는 명사를 갖다가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활용하는 어떤 그런 기법이란 말이죠. 활용이 엄청 된다는 거예요. 분사도 그래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어떤 그런 기법을 통해서 또 부사처럼 활용될 수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는 활용되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왕 한 단어를 외울 거면 이제 특히나 어휘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직 초급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명사, 형용사, 부사 여기보다는 먼저 동사부터 어떻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시간 대비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동사를 또 공부했으면 나머지도 공부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처음으로써 어휘를
빠르게 좀 이렇게 향상시켜서 곧장 어떤 그런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럼 먼저 동사부터 공부를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동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동사가 어떤 구조로서 쓰이는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동사가 이런 뜻이네만 알아서는 이거 우리가 잘못 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듣다란 뜻의 동사 listen 같은 경우는요,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뒤에 취하지를 않는 동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뭐를 듣다라고 할 때는 listen to, 전치사 to를 써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listen은 듣다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listen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거 우리가 말하거나 쓸 때는 분명 실수를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뭐 노래를 들었어 라고 말할 때 I listened song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엉뚱한 문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문장이거든요. listen 한 다음에 뭐뭐를 듣는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전체사 to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들었어, 내가 음악을 들었어 이런 말을 하려면 I listened to musi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미리 우리가 공부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어떤 쓰임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동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또 잊지 말아 주셔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발음과 강세입니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그렇죠? 지금 되게 많아요. 신경 쓸 게 단어를 공부할 때. 뭐였어요? 다시 한번 단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여러 가지 뜻들 최소한 한 번쯤 훑어는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품사도 그 여러 가지 뜻들이 어떤 품사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게 되는지, 그렇죠? 얘가 이런 품사일 땐 이런 뜻, 저런 품사일 땐 저런 뜻이구나, 이런 맥락으로서 품사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쓰이는 구조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모든 단어의 발음과 강세까지도 신경을 써놔야 나중에 우리가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거 할 때 왜 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제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들이 이해를 못하지? 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언제 이 강세가 굉장히나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냐면, 고등학교 그 유학 시절에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제가 제 친구한테 너 그래서 너의 결과가 어땠니?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How was your result?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result가 이제 결과란 뜻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콩글리시예요. 이것도 콩글리시고, 그냥 너 시험 어땠어? 라고 말하고 싶으면 How did you do?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How did you do? 또는 뭐 How was it?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면 뭐 시험 어땠어? 이제 이런 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결과란 말을 넣고 싶어서 result란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근데 제가 How was your result?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왜? result 이거 강세가 뒤에 있거든요. result, how was your result?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죠. 뭐 약간 어색한, 그 친구들이 평소에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서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그런 강세를 신경을 안 써놓으니까 정작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강세를 몰라서 그 단어를 말하지 못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음과 강세까지, 그렇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발음에 관련돼서 만들었던 영상에서 드렸던 예인데, 이건 그냥 웃기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악어란 뜻의 그 단어 alligator 있죠? alligator, A-L-L-I-G-A-T-O-R, 이거 alligator이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읽지 못하는 친구가, 그 단어를 몰랐던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읽어봐 그랬더니 아리가또라고 읽었다라는 그런 내용. 아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싶기도 한데, 핵심은 자, 그 친구가 그 단어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발음 기호를 봐서 발음을 확인을 했든, 아니면 이제 들어봐서 그 단어의 발음을 확인을 했다면 그런 어떤 창피한 일을 피할 수 있진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 또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평소에 단어를 공부할 때 발음과 강세까지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다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먼저 어떤 그런 단어를 외울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점들, 꼭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어를 신경 쓰면서 외운다고 했을 때, 자, 요 모든 것들 중에 뭐라도 하나 부족하면요, 나중에 분명히 다시 돌아와서 그 단어를 또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저랑 특히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지금 이야기에 정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와, 나 이 단어 아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뜻으로 쓰이는지 몰랐어. 와, 나는 이 단어 명사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부사로 쓰였는데. 이런 것들, 사실 명사와 부사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들이 많은 것은 아니나, 뭐 이제 포인트는 이해가 되시죠? 난 이 단어가 이 품사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저 품사로도 쓰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가 이 문장에 해석이 안 됐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굉장히 말하자면 나쁜 어떤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간과하시면 나중에 분명 다시 그 단어들을 또 공부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단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먼저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연, 반복, 학습, 효과를 노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연, 반복, 학습, 효과를 노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요, 단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적으면서, 뜻을 받아 적으면서 공부를 한 적이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서도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정도 해보고 이거는 나한테 안 맞아라고 그냥 생각하고 포기를 좀 했었는데, 제 이야기예요. 적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맞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서도, 왜 저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적으면서 하지 않냐? 적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뭔가 받아 적고 이러면은 뭔가 외워지는 것 같고 막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안 봐요. 그 다음날 안 보고, 그 다음날 안 보면요, 기억에 안 남습니다. 하루에 그 단어를 완벽하게 외워서 하루 만에 난 이 단어 이제 100% 기억했어. 그래놓고 그 다음날 그 단어 나오면 이거 이런 뜻이지 라는 어떤 그런 일이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제 지금 이야기에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그런 전략이었냐면, 사실 이거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수학과의 선생님한테 좀 엉뚱한 얘기지만 수학과의 선생님한테 받았던 영어 관련된 팁인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외우지 마.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읽다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 그 단어들만 그냥 사전을 찾아보고, 그래서 걔네들이 많이 반복돼서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게 얘가 이 뜻이었지, 저번에 저렇다고 나왔었잖아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들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수학과의 선생님이,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고 그 선생님은 이제 대학생이었고요. 그죠? 굉장히 옛날 얘기지만 근데 그 조언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효했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래서 단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분명히 찾아봅니다. 분명히 찾아보는데, 그리고 찾아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다 봐요. 워낙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얘가 이런 뜻이고 저런 뜻도 있네, 품사도 이렇게 되네, 이 중에서 내가 아까 읽었던 문장에서 이 단어는 이 뜻으로 쓰였구나, 뭐 말하자면 형용사의 두 번째 뜻으로 쓰인 거구나, 이런 거 또 한번 봐주죠. 그래 놓고는요, 발음까지 들어보고 뭐 아까 말씀드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은 내 머릿속에 뭐 남으니까 뭐 이 정도면 나 외운 거지 뭐 싶으니까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로 머릿속에 희미하게 그냥 한 자국을 좀 이렇게 남겨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냥 읽던 책을 계속 읽습니다. 아니면 보던 영화를 계속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요, 또 나와요, 언젠가 그 단어가. 그게 당장 오늘 뭐 1시간 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그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럼 그때 가서 나 이거 예전에 찾아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또 그냥 찾아봅니다. 요새 좋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그죠? 아니면 컴퓨터로 찾아보는 거 정말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제 나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지만, 제가 한창 공부하던 고등학교 때 그 뉴질랜드로 유학 갔을 때는요, 종이 사전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자 사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 좋아서, 뜻이 막 너무 안 맞아서
영영사전, 종이사전으로 저는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찾아보는데 부담이 엄청났어요. 한 단어 찾아보는데 막 2, 3분씩 걸리니까. 워낙 못 찾아가지고 또 처음에는. 나중엔 좀 익숙해졌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저는 찾아봅니다. 그냥 모르는 거 나오면 찾아보고 쭉 살펴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특별히 어딘가다가 적어놓지 않아요. 그 대신에 영어를 많이 접함으로써 제가 이제 평소에 하는 표현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의 노출량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림으로써 봤던 단어들이 또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기다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계속 쌓여가면요. 저번에 저 단어 봤었는데, 근데 뭐 이제 한 벌써 4번째, 5번째 보네. 굳이 뭐 안 찾아봐도 그때 그 뜻에서 이런 맥락이겠지 하고 해석이 되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저는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 남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단어들을 반복해서 보게 됨으로써,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학습이 되게끔 한다는 거죠. 찾아본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냥 무작정 모르는 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 신경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워낙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이 사실 단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자, 이것도 제가 알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순히 그냥 영어의 노출을 많이 이제 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영어에 많은 노출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내가 찾아보기만 해도 저번에 찾았던 단어가 또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렇게 학습이 되는 그 과정을 따라가기에 지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특히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자, 요런 식의 어떤 약간 타협점이 있는 조언을 아니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제가 이제 또 토플과 아이엘츠를 가르칠 때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런 방법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요, 자, 지문을 읽으면서 나오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줘야죠. 외워줘야죠. 그거는 이제 어디다 적어도 좋습니다. 근데 단어만 적으세요. 그 뜻을 다 옮겨 적을 수가 없어요. 뜻이랑 발음 끼워 옮겨 적는 거 시간이 아깝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시간이 아깝고, 그거 그냥 타다다닥 쳐서 검색하면 나오는 걸 굳이 종이에다 적고 있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어떤 단어를 공부했다 그냥 단어만 타다다닥 적어서 이 공책을 보면, 아니면 이 뭐 핸드폰 안에 이 노트를 보면 내가 외웠던 단어들이 있고, 그래서 복습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 단어를 다시 찾아보면 되는 그 정도 시스템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늘 읽으면서 오늘 문제를 풀면서 나온 단어도 좋고요, 아니면 뭐 단어 짱도 좋아요. 그런 책들 있잖아요. 복화책들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외우려고 마음을 먹은 단어들도 좋고요. 뭐가 됐든, 자, 내가 오늘 공부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단어들을요, 오늘 그 공부를 끝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단어를요, 공부할 때 최소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내가 이 친구를 반복해서 볼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단어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저도 이런 거 했었거든요. 자, 아주 간단한 예로, 뭐 이런 단어를 외우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love라는 단어를 제가 공부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love 쓰고 사랑하다. love 또 쓰고 사랑하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렇게요, 오늘 당장 그거를 뭐 1000번을 써도요, 뭐 모르겠어요. 1000번 정도 쓰면 외워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love를 사랑하다라고만 이제 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love 같은 경우는 뭐 사랑하다 아니면 굉장히 무언가를 좋아하다, 그 뜻들이 비슷하니까 뭐 괜찮은데, 근데 이제 많은 단어들이 하나의 뜻만을 갖고 있지 않은 거고, 그럼 영어 스펠링 한 번 쓴 다음에 막 6가지 뜻을 적고 있고,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적는 건 하지 마세요. 적는 건 하지 마시되, 자, 어떤 단어를, 오케이, 나는 이거 앞으로 7일 동안 볼 거야. 그러니까 첫날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7분의 1 정도만 내 머릿속에 넣어주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쭉 의미들, 그리고 발음들, 품사들 같은 것들 살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읽은 지문 어딘가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거잖아요. 아니면 복화책이면 이제 예문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럼 또 그 예문 한번 다시 봐주면서, 오케이, 이 경우에는 얘가 지금 이 뜻들 중에 요 의미로 사용됐었던 거지, 그러면서 뭐 문장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면서 발음도 한 번 더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요런 식으로, 자, 가볍게 7분의 1만 오늘은 내가 외우면 돼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다음 날 또 이제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어들은 이제 자, 오늘 나는 이 단어들, 오늘의 단어들 7분의 1만 외워도 돼 란 마음으로서 이제 쭉 훑어봐 주시되 어제 봤던 단어들 있잖아요. 그쵸? 그 단어들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단어들은 오늘 내가 7분의 2까지만 해서 그 뭐 예문이 됐든 아니면 문장이 됐든 그거 보시면서 굳이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안 찾아봐도 이거 해석이 되나 봐주시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은 자,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보면서 내가 어제도 찾아봤고 그저께도 찾아봤었는데 오늘은 이거 안 찾아봐도 해석이 되나 봐주신다는 거죠. 자, 7분의 1씩만 내가 하루에 머릿속에 얘를 넣어야지라는 전략으로서 그렇게 해서 단순히 무작정 그냥 내가 찾아봤던 단어가 언젠간 나오겠지라고 그냥 기다리면서 자연 반복 학습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의도적으로 자연 반복 학습 효과를 이제 일으키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7일이 너무 길 수도 있어요. 3일 정도로 충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5일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맞춰 이제 가시되 핵심은 뭐냐면 어떤 단어를 그날 완벽하게 외워서 그 다음날부터 내가 잊지 않고 이 단어가 나오면 100% 해석이 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안 됐고 그리고 그런 목표를 갖게 되면요. 단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심해져요. 내가 오늘 이 단어를 뭐 완벽하게 외워야 돼라는 그 부담감이 생기면요. 그 시간의 압박에 쪼이게 되고요. 워낙 그게 한 번에 머릿속에 빡 넣는 것 자체도 잘 안 되지만 시간의 압박에 쫓기다 보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뜻을 보는 거, 품사를 살펴보는 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되는 구조를 살펴보는 거, 그리고 뭐 발음이든 강세든 이런 거 보는 거를 이제 중요하지 않게끔 여기게 돼요.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 이거 나중에 또 하면 돼. 이렇게 밀어넣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7분의 1만 이 단어를 외워주면 돼 라는 식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쓸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보통 그러면 5일차쯤 되면 내가 이 단어를 찾아보고 그리고 쭉 한번 뜻을 보고 예문들 살펴보고 이런 게 5번째 5일차쯤 되면요. 그래 이런 뜻이었지 뭐 이게 어느 정도 또 머리에 남아요. 말하자면 어떤 단어에 내가 투자할 시간이 7분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그 7분을 하루에 빵 때려 넣는 것보다 1분씩 나눠서 7일에 걸쳐서 그 시간을 투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7분 안에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이해를 돕고자 제가 7분이라는 시간을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한 거지만 아마 지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해진 시간을 내가 투자한다고 봤을 때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거 그거 그 다음날 까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그거를 7등분해서 아니면 3등분해서 아니면 5등분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쓱쓱 훑어보는 요런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단어를 공부할 때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을 텐데 제가 실제로 해왔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어떤 제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가 먼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았고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가 많았고 또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나마 이 어떤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서 이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근데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됐어. 나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로 글 남겨주십시오. 뭐 필요하면 다음 영상에서라도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댓글로라도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제가 정말 항상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역시나 댓글로 달아드리면 다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